안녕하세요. 도트락지 아나 미나, 헤이린입니다. 오늘은 도트락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도트락 문물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수! 에이른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을 이제 저희가 묻는 역할을 맡았고 대표님은 답변해주시는 역할을 맡았어요. 질문은 저희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도트락 하면 1세대 두피무신 브랜드로 많이들 이제 소개가 되고 다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딱 몇 년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몇 년 됐죠?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7년 정도 됐다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별로 안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피무신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없진 않았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가볼 만한 업체 그런 곳들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상담을 오셔도 그분들이 배경 지식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최소 30분 이상은 항상 이 두피무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저도 이제 보여드릴 게 많이 없었고 그분도 아는 게 많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 되게 설득이 어려웠죠. 그렇게 이제 상담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두피무신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도트락이 어떻게 시술을 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정도만 설명을 해도 돼서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두피문신 검색하면 제대로 된 시술 전후 사진이 저희 도트락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4년 전에도 이제 두피문신 교육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만 해도 되게 업체도 별로 없고 포트폴리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경력이 뭐 몇 년 됐다 이 연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이상 된 곳을 원하시면 해외로 가시면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이렇게 매장도 그렇죠. 크기가 많이 작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쓰던 면적이 한 3평, 4평 정도 진짜 작았네요. 됐던 것 같고, 그 방에 들어가면 상담실이 이렇게 있고, 상담실이 아니고 상담하는 책상이 문 앞에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술하는 베드가 있었어요. 상담하고 바로 앉아서 최적의 동선으로 5발자국 정도 움직이면 집안 돌면 바로 시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담하고 시술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저도 사실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가지고 네. 그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굉장히 작았었어요. 여기가 지금 도트락 세 번째 그런 매장. 그렇죠. 세 번째 매장이죠. 원래 처음에 이제 구이동에서 시작했다가 광진구 구이동에서 시작했다가 차산역에서 옮겼다가 여기 강남으로 옮겨진 거죠. 근데 대표님은 이제 뭔가 머리숱이 많으셔서 탈모 고민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제 두피문신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삼겹살 좋아야지 삼겹살집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삼겹살집 사장님은 삼겹살 안 드시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뭐 사업적인 거는 또 다른 거니까 탈모 쪽에 이제 관심은 없었는데 시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이걸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이제 배우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고객님들 만족도도 너무 좋고 시술을 해줬을 때 보람도 엄청 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모르지 않을까. 탈모인의 마음을 좀 저분이 아실까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시나요? 모르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누구보다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진심으로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분들의 삶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죠. 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좀 두피문신에 대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트락은 왜 오토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토머신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작업을 고집하시는지 궁금해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싸고 저렴한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수작업을 원하시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술자로서 오토머신의 시술 퀄리티가 절대로 이제 수작업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데 고객님의 머리가 저희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좀 싸게 받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시술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머리로 도트락에서 시술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실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기성복을 사 입느냐 아니면 맞춤 옷을 해 입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맞춤 옷이 당연히 비싸겠지만 훨씬 더 나에게 잘 맞는 옷이잖아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머신으로 시술을 해서 제대로 시술해놓은 걸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물이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사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수강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 의사분들은 실력이 어떤지.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의사라고 특별히 뭐 잘한다 못한다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오히려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피문신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특성화된 지식들이. 근데 그런 지식들에서 더 깊이가 얕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리면 아 그런 게 있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특별한 경우는 모발이식 수술을 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오시면 일단 모발이식 수술하는 거에 손이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그걸 두피문신으로 바꾸는데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습관이 없는 분보다 더 교육이 오래 걸리고, 또 특성상 또 매일매일 또 수술을 하실 거니까 교육할 때 이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모발이식은 두피문신보다 훨씬 더 깊은 위치에다가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피문신은 그렇게 깊게 시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밀도도, 두피문신은 여러 번에 걸쳐서 층을 쌓아서 만들어내는 밀도가 생겨야 되는데 모발이식은 한 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념이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그런 개념을 좀 바꿔나가고 손의 습관을 바꿔나가는데 조금 오래 걸리신다. 물론 잘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니까.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손기술이 떨어지시면 잘 못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님들도 보시면 병원 의사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두피문신 영역이랑 이제 의료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인지를 하시고 저희 업체를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면? 일단은 최연소 고객님이 계세요. 최연소 고객님은 15살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남자 친구였는데 어머니랑 같이 뉴질랜드에서 오셨어요. 근데 중학생 남자애가 무슨 탈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탈모라기보다는 모발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 정수리 부분이 이게 휑하게 다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남자애가 외모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어머니가 알아보셔서 멀리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시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3회 정도 시술을 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진 모습을 보고 또 한번 크게 보람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혹시 제일 나이가 많은 고객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여성분이셨는데 82세셨어요. 혼자 찾아오신 건 아니고 그분의 따님이 시술을 받으시고, 따님이라도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어머님을 또 모시고 온 거였고, 그때는 이제 그 여자들은 확실히 남자보다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0대 여자분이셨는데 1차 시술을 저한테 이제 받고 가셨는데 2차 시술 때 본인 어머니를 얘기도 없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아서 이제 시술을 같이 해드렸는데, 그 다음 시술을 오실 때는 이모님까지 또 데리고 오셔서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맞아.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맙다고 또 나중에 이렇게 선물 케이크까지 또 같이 갖고 와주시고, 내가 탈모가 있거나 머리가 이렇게 신경 쓰이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좋은 시술이라는 것도 느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시술할 때 엄청 잘생기신 분이 진짜 엄청 잘생기신 분이 한 번 오신 적 있어요. 근데 왜 혼자 본 거예요? 대표님이랑 같이 근데 이게 대표님이나 저나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연예인이셨어요. 배우. 이게 어느 날 이제 출근길에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는데 잘생긴 우리 고객님께서 라디오스타에서 노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다가 이제 다음 회차 때 오셨을 때 고객님 혹시 배우 연예인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분 배우시래요 이러니까 대표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심지어 진짜 제가 상담 상담 대표님이 하시고 그 고객님한테 연예인인지 몰랐다 이러고 이제 대표님은 아는 척하고 잘생기셨다 봤다 이랬더니 상담하실 때 저 연예인인 거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협찬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중에 배우분, 뭐 가수분들,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저 잘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보고 그냥 유난히 예쁘시다, 잘생기셨다 이러고 보면 나중에 보면 TV에서 사실 알아보는데 불편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모른 척 해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저는 기억나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탈모 중에 가장 심하셨던 분. 그래서 두개골 라인이 이제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반짝반짝 그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렇게 탈모가 심한데도 가발을 쓰시거나 흑제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엄청 중요시하는 분이셔가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니셨거든요. 시술 결과가 너무 예쁘게 잘 돼서 탈모가 그렇게 심했었는데도 주변에서 이제 두피 문신 했네? 이게 아니라 너 뭐가 건강해졌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으셨다고 해서 너무 좀 기분 좋게 시술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같은 여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탈모가 있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지 좀 또 생각되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5개 정도 이렇게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좀 아쉽진 않으신지. 네, 뭐. 실컷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2탄으로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표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질문들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집에서 뭐 하시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것도 댓글로도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영상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트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